젊은 층 사이에서 취업보다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무적인 창업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개설됐습니다. 지방선거 득표전이 시작된 가운데 단체장의 현직 프리미엄이 너무 많아 경쟁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동학의 발상지 경북에서 동학이 재조명되고 동학 유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됩니다. 문학의 소식, 오늘은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전해줄 자연과의 만남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들을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많이 오르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전부터 전국에 옅은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외출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여전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점차 그치면서 낮부터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6.1도, 구미는 14.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 이상이나 높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낮 기온도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종일 포근하겠는데요. 오늘은 옷차림을 약간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구름 뒤로 중국발 황사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는 전국적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는데요. 이 영향으로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나쁨 수준을 가리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전히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취업보다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실무적인 창업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지원기관들의 각종 대책도 잇따라서 창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업에 목마른 대구 시내 8개 대학 80명의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휴대전화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오고 갑니다. 열띤 수업의 현장은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대학 창업 공동 아카데미 과정입니다. 지역 7개 대학이 중소기업청과 손을 잡고 7억 4천만 원의 교육기금을 출연했고 대경 벤처 창업성장재단이 교육을 맡아 1년 동안 지역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모든 실무를 가르칠 예정입니다. 이런 제품 하나 만드는 것도 정말 많은 수고와 고민과 그 사람들의 땀이 담겨 있는 제품이라는 걸 알게 되고 취업만 했다면 제가 몰랐던 그런 많은 세상의 부분들을 좀 많이 알게 되고. 때맞춰 지원기관들의 창업활동 지원 대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 테크노파크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만 15세 이상 예비 창업자들에게 매달 100만 원의 창업활동비를 지급하고 사업 공간과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용보증기금도 올해 처음으로 예비 창업자의 사업 계획을 평가해 1억 원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금액을 결정한 뒤 창업이 이루어지면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에 할당된 인원만 80명에 이릅니다. 이제 은행에서 신용을 안 해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증서를 끊어줌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출이 일어나니까 일단 자금적인 측면에서 자금 확보가 되니까. 인터넷이다, ICT다, 컨텐츠다 이런 산업은 젊은이들밖에 할 수 없는 산업들입니다. 해서 창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지역의 젊은이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벤처 신화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본격적인 이사철에 접어들었지만 경북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가격이 내리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 대구 경북지사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아파트값은 지난 2주간 0.11%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주시가 0.29% 오른 것을 비롯해 경산과 포항, 영천시가 상승한 반면 그동안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던 구미시는 0.02% 하락했습니다. 면적별로는 중소형이 상승한 반면 대형 아파트는 소폭 내렸습니다. 전세는 이사철을 맞아 중소형의 강세를 보이면서 0.09% 올랐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전보다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 경북지역 본부가 올해 대구와 경북지역에 2조 원대의 토지와 주택을 공급합니다. 토지는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경북 혁신도시 등의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공장 용지와 상업 용지 등 463개 필지에 336만 제곱미터 1조 5,500억 원 규모를 공급합니다. 주택은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7,000호 4,100억 원어치를 공급합니다.
토지주택공사 대경본부는 이 가운데 40%가량을 올해 안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단체장의 현직 프리미엄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위법은 아니지만 사실상 현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며 경쟁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과의 대화 형식을 빌어 읍면동 방문에 나선 최양식 경주시장. 경주 외동에 대단지 아파트 허가가 난 것을 놓고 자화자찬이 이어집니다. 아파트가 건립되면 인구의 수평적 이동도 많은데 오롯이 인구가 유입될 것처럼 말합니다. 15층, 20층, 25층, 30층, 50층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경주 인구가 얼마나 느느냐, 6만 명 늘어가지고 이제 2만 정도 되니까 국회의원 2사람 뽑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확인 결과 50층까지 허가가 났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허가는 15층, 20층, 25층, 30층 이렇게 4개 유형 이외에 합니까? 예. 공천에 영향이 있는 국회의원을 띄우기도 합니다. 신라 건국 이래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공동으로 이렇게 같은 상을 수상한 것은 최초다. 2월 말부터 시작된 시장의 읍면동 방문은 대규모 행사 개최가 금지되는 4월 5일 전까지 한 달 가까이 이어집니다.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은 반발은 하면서도 자칫 단체장에 대한 발목 잡기라는 역풍을 맞을까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그 순간부터 단체장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최대한 현직 프리미엄을 누립니다. 예비후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를 잡아서도 안 되는 것과 사뭇 대조적이라는 불만이 후보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경북교육청 공무원 노조와 7년 만에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단체 협약은 지난해 5월부터 예비교섭과 본교섭, 실무교섭을 거쳐 성사됐고 전문과 본문, 부칙을 포함해 141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조직 진단으로 조직과 인력의 적정 배분, 교육감과 대화의 시간 정례화, 여성 공무원의 육아 시간 보장, 일반직 공무원 호봉 상한제 폐지 건의 등이 단체 협약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경북교육청이 공무원 노조와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정일용 씨가 어제 경북교육청 부교육감에 취임했습니다. 올해 57살인 정일용 신임 경북교육청 부교육감은 행시 28회로 교육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교육부 미래인재 정책관과 충북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거쳐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로 재직해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신임 부교육감이 교육부와 국립대, 시도 교육청에서 일하면서 일선 교육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22살 양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 씨는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을 발견하고 도망가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등 700m가량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면허 취소 상태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5%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동학의 발성지였던 경북에서 동학이 재조명됩니다. 동학 유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됩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여 년 전 설치된 영남 최대 포교시설인 상주 동학교당.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동학 본부 건물로 당시 동학의 남접주였던 김주희가 관원의 눈을 피해 숨어 있었던 장소입니다. 상주 동학교당은 상주와 문경을 중심으로 멀리 충청도와 강원도까지 포교한 내륙지방 동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정봉준의 동학이 혁명적 투쟁이었다면 김주희 주도의 상주 동학은 경서발간 등 교리 정립을 통한 내면화에 앞장섰습니다. 상주에는 무장투쟁도 했지만은 교당은 그하고 조금 달리 종교화 내면화했다는 거죠. 우리의 그 삶을
다르게 함으로 해서 만민이 평등하고 인간답게 사는 그런 것을 실현하려고 경정격인 동학대전에서부터 부녀자들을 위한 동학 가사와 당시 쓰인 인쇄용구와 재래의보까지 최근에 국가지정 기록물로 지정되긴 했지만 대접은 여전히 시원치 못합니다. 1,400점이 넘는 유물의 관리는 후손 한 명이 담당하고 온습도에 취약한 유물들을 시중에 파는 제습제에 기대는 형편. 최소한 그저 안 썩을 정도로밖에 관리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죠. 이에 도는 향후 450억 원을 들여 국립동학박물관 건립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학 관련 국가지정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동학발상지 성역화, 동학예술제를 지속 추진하고 동학박물관 건립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 동학이 민본주의와 인간 존중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두루 담고 있는 만큼 동학 유물들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올해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내일부터 모노레일 차량이 전 구간을 오가며 시운전을 합니다.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내일 시점인 7곡 경대병원역에서 종점인 용지역까지 전 구간에서 모노레일 차량을 왕복 주행해 주행 상태와 승차감, 소음을 점검하고 주변 경관과 정비 상태도 살필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3호선 전 구간에 본선 주행 기술 시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총 연장 23.95km의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는 종합진도 90%로 본선 구조물 공사와 분야별 개별 시험은 마무리됐고 정거장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자동차 검사 정비 사업자 329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실태 점검을 한 결과 34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점검 결과 불법 구조 변경을 숨기려고 차량 전체가 나오지 않게 촬영하거나 검사 프로그램을 조작해 가짜 배출가스 측정값을 입력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65개 업체는 영업정지나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관할 시도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할 때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공원을 산책하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연과의 만남이 우리의 마음에 평온함을 주는 건 아닐까요? 오늘 문학의 소식에서는 미술관에서 자연을 만나봅니다. 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 한 폭의 입체 산수와 같은 전시가 대구 미술관에 마련됐습니다. 네오산소전은 지난 2월에 막을 열어 현재 2부 전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청년, 중년 원로 작가 31명이 2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근데 지금의 네오산소화에 등장하는 많은 작품들은 지필묵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설치 작품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재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작가 중에 하루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는 산수화를 먹는 음식에 비유해서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영상 작가인 이인남 작가는 저희의 병풍을 미디어를 영상으로 나타내서 아주 색다른 시각으로 산수화를 근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수의 면모를 만나볼 수 있는 네오산수전. 이번 전시에서 삶과 예술에 연결된 자연의 가치와 전통 산수 정신을 다시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이 발전할수록 아날로그가 그립고 도시가 복잡해질수록 자연이 더 생각나는 법이죠. 동원화랑에서는 자연을 사랑하는 작가 박상삼이 그려낸 자연과의 대화를 소개합니다. 작가는 드넓은 논밭을 그리며 자연이 주는 색과 소리, 흐름을 담아내는데요. 특히 실제 장소의 흙을 사용해 대지를 표현함으로써 그 풍경을 조금 더 가까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신을 키운 대지, 그 자연과의 대화. 박상삼 작가의 이야기를 이달 26일까지 동원화랑에서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문학의 소식이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어제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6대 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재화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이재화 예결위원장은 오는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되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지난해 예산 결산 검사를 통해 세입 예산 대비 징수와 확보 상태를 분석하고 낭비성 예산과 사업 성과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 건수는 1,700여 건으로 전년도보다 15% 늘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은 850여 건 접수됐는데 이혼 문제와 가치관 성격 차이로 생기는 부부 갈등과 양육권 관련 상담이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성폭력 상담은 900여 건 접수됐고 강간 43%, 성추행 29%, 스토킹 8% 등으로 나타났으며 아는 사람에 의한 그리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경상북도가 경북농업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6차 산업화 선도 모델 250곳을 발굴 육성하고 집적화 단지 10곳을 조성하는 한편 농촌 지역 일자리 2,000명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과 6차 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안정적 소득 창출, 판매 활동 지원 등 9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은 FTA와 기상이변, 고령화, 탈인농 등으로 농촌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농업을 가공과 유통, 관광 등 2, 3차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증질환 전문인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칠곡 경북대병원은 최근 의료관광으론 중국인 46살 천거 씨가 건강검진에서 발견한 뇌종양과 갑상선암을 수술한 것을 비롯해 올 들어 10여 명의 외국인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칠곡 경북대병원은 지역 의료관광이 미용과 성형에 치우친 문제가 있다며 암과 노인성 질환 전문인 칠곡 경북대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로 지역 의료관광 양상이 많이 바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직까지도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차 그치면서 낮부터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6.1도, 포항은 16.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 이상이나 높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종일 포근하겠는데요. 오늘은 옷차림을 조금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구름이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전국적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는데요. 이 황사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꼭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는 16도, 청도는 14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20도를 넘어서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구미와 상주, 문경은 현재 1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어제 영하권을 가리키던 봉화와 청송도 오늘은 영상 10도가 넘는 아침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름만 조금 지나가는 날씨 속에 낮 기온도 대체로 높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무척 포근한 아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면서 아침 기온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비가 오는 날이 꽤 많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기예보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